서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틴토레토라는 화가의 작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세족식에 대한 그림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틴토레토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이야기해드리면, 본명은 코포올레라고 해요. 근데 이탈리아 화가들의 대다수가요, 실제 본명을 안 쓰고요, 별명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틴토레토는 이 집안 자체가 염색공 그런 장인 집안이거든요. 염색공 아들이라서 그런 뜻입니다. 자, 베네치아 사람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이 16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16세기 말에 돌아가십니다. 르네상스 말기에 주로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대를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매너리즘 시대의 그 대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화가로 알려져 있는 티치아노의 또 제자로 알려져 있죠. 제자인데 스승하고 좀 많이 갈등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스승은 뭔가 기존에 있던 아름다움을 좀 고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틴토레토는 뭔가 감정을 좀 극대화시키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좀 그 스승과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약간 반항적인 스타일의 또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약간 반항기 있는 그 후배가 또 있죠. 이 틴토레토의 후배 중에 또 하나가 엘 그레코라는 그리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후배가 처음에는 베네치아에서 그림 막 배우고 틴토레토 형님 막 영향받고 하다가 똘레도에서 틴토레토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을 계승을 해서 더 오바를 하죠. 그 그림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대표작 세족식, 성경에 나오는 일화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전에, 옛날에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그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맨 아랫사람이 맨 윗사람 발을 씻어준대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씻어줘야 되는데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준 순간 서열이 최하위로 거였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먼저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도 막 씻어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놀랐죠. 아니 스승님이 왜 저희 발을 씻어주냐고. 해서 이 사건 하면 그 스스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는 사건, 세족식 아주 대표적인 희생의 일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럼 주인공이면 어디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가운데 보니까 생뚱맞게 그 멍멍이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되게 뻘쭘한 구도에 알고 보면. 그런데 이 화가 틴토레토가 그 의도가 있었대요. 자, 이 그림이 당시에 산 마르코스 그 베네치아 성당에 있었던 그림인데, 그 성당 출입구가 지금 우리 그림 봤을 때 오른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입구 들어오자마자 돋보이는 그 대각선 각도를 계산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프라도 미술관 앞으로 가실 때 아주 오른쪽 대각선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완전 마법처럼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바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 그림이에요. 포토샵 하느라 엄청 고생했네. 이거 좁히고 왜곡하고 늘리고 하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저 S잖아요.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아까 예수님이 완전히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되게 돋보여요. 가까워 보이고 주인공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가운데 중앙에 있었던 강아지 멍멍이는요, 이젠 그 조연으로서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죠. 네, 애완견일 뿐이에요. 따라다니는 귀요미. 자,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 그 흰색 제자들이 약간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많이 왼쪽 가 보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뒤로 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12시, 11시 방향? 그 원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무릎 위치 보세요. 무릎, 다리. 제 밑에 타일이 있죠. 자, 그 타일을 따라가면 테이블 다리와 만나네요. 그래서 우리 그 일명 투시기법, 선원근법이라고 하죠. 미대 진학 학생들이 그 투시기법 되게 싫어하거든요. 머리 아파가지고. 어쨌든 자, 그 원리에 의하면 같은 선상 대각선에 그 연결돼 있으면요, 우리 눈은 뒤에 있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선원근법이죠. 그래서 테이블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뒤에 있는 것 같은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가상의 대각선이 또 있죠. 그 베드로부터 사람들 키높이가 한 점으로 좁아지네요. 투시기법의 원리가 그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일명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그 소실점이 대략 베네치아 어디 강 쪽에 찍혀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 보이는 아주 묘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
프라도 미술관 가서 직접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마법 같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대각선에서 보신 다음에 다시 가운데에서 딱 보잖아요. 다시 달라져서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맨날 보면요 뭐가 신기하다는 건지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비교를 하는 재미가 있는 틴토레토의 세족식입니다. 자, 틴토레토의 또 다른 그림 몇 점 볼까요? 자, 대표작이 황마가의 그 노예의 기적. 이 컬러를 보면요 이게 진짜 베네치아 컬러예요. 베네치아면 그 광물을 수입 잘해서 아주 컬러풀한 색깔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했는데, 자, 이런 게 약간 베네치아적인 느낌이죠. 좀 약간 틴토레토가 약간 멀쩡한 그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스타일 그림 보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틴토레토의 또 대표작입니다. 이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아까도 대각선 구도였는데, 자, 먼저 배경이 아주 어둡고요. 사람들이 그 빛이 나고 있어요, 얼굴에. 특히 예수님 주변에는 그 자체 발광이죠, 거의. 그리고 인체들이 아주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그림 보는 형태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체들이 좀 찐따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보세요. 너무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작고, 크기도 완전 제멋대로예요. 이 거리에는 이 얼굴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 크기도 원근법과 안 맞고, 솔직히 기법도 뭔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많이 배운 사람 입장에서 뭔가 형태 틀리고 원근법도 투박하고 좀 잘못된 형태란 건 기본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죠. 극적인 효과라서 밝고 어둠 대비가 아주 센 이 그림, 신비주의를 나타내기에 아주 이제 좋은 그림 스타일, 아주 좀 약간 신내림 받은 듯한 이런 묘한 느낌입니다. 그림, 이쁜 그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요 못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 아주 기괴한 그림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이 나중에 이제 엘 그레코에 영향을 주죠. 그리스에서 온 후배 똘레도 가서 그린 그림 색채가 틴토레토 색채입니다. 솔직히 똘레도의 그 풍경인데요, 실제로는 똘레도 가시면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 색채가 기괴하죠. 그러니까 틴토레토를 능가해서 더 오버를 합니다, 이 엘그레코 후배가. 그래서 인체 왜곡을 많이 하는 게 바로 매너리즘의 특징이죠. 자, 여기서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이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 예술가들이 창의력이 떨어졌을 때 매너리즘 빠졌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뭔가 창의력이 떨어지고 발전이 멈췄을 때 매너리즘 빠졌더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뜻 자체는요 원래 이탈리아어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패션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 근데 르네상스 말기 화가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작품들을 바로크 시대 때 고전주의에 익숙해 있었던 학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천박하게 고전주의만 항상 따라만 한다, 모방만 한다고 해서 안 좋게 평가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뜻이에요. 미술사에서 아주 안 좋게 평가받았던 그런 시대, 왜곡이 돼서 그래서 창의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매너리즘으로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말 자체 매너리즘 빠졌어라는 그런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다르게 오히려 그 매너리즘을 극복했던 시대예요. 오히려 틀에 박힌 고전주의, 솔직히 이전에 르네상스 화가들 대표적인 우리 바로 떠오르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등 그 후배들 그림들 보면요 솔직히 사전 지식 없으면요 솔직히 구별 안 돼요. 이 그림이 이 그림 같고 저 그림이 저 그림이고 그냥 똑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약간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종이에 관심 없으면 진짜 조금 그래요. 그런데 엘 그레코나 틴토레토 그림을요 미술관에서 몇 번 보고 다른 나라 미술관 가잖아요, 대략 감이 와요. 이거 틴토레토 아니면 엘 그레코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 독창성이 나옵니다. 개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에서는 그 틀을 깨고 새로움의 미학이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나 재평가를 받게 되는 좀 불쌍한 그 사조의 화가들이죠. 그래서 물론 틴토레토가 베네치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성공을 못했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못 받았고. 하지만 뒤늦게 좀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 엘 그레코도 약간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시작을 굳이 얘기하면요,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 벽화들 보면요, 인체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근육 괴물들이죠. 미켈란젤로를 또 변태로 평가하는 게 근육에 집착하는 변태예요. 그래서 여자도 이 근육질이고 말도 안 되게 왜곡해놨고, 그 아기들마저도 근육을 과도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명언이 있었대요. 인체는 자로 재는 게 아니라 화가의 주관이다. 그래서 이런 명언을 하면서 나중에 엘 그레코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죠.
물론 틴토레토도 미켈란젤로의 또 계승작이기도 해요. 물론 미켈란젤로는 주로 로마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런 형태력과 티치아노의 색감을 많이 영향받으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티치아노로부터는 많이 외면을 당했지만요. 매너리즘 빠졌다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고전주의 시대 때 매너리즘을 극복했던 틴토레토의 그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애청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하셨어요? 죄송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세요? 진짜로 되게 많이 봐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마드리드의 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너리즘 얘기하다가 제가 맨날 프라도에서 막 맨날 투어하다가 맨날 같은 이야기하고 제가 매너리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